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의사 인력 충원을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대구시 의사회도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조직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소아과 오픈런 사태, 그리고 의사들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0,000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 의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타오르는 분노는 가슴 속에서 가라앉히고 냉철한 머리로 저희들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우리가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정치권을 설득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의사 10명 가운데 8명은 의사를 충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의협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조사인데 응답자의 81.7%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향후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해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과 의료 비용의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뿐 아니라 한순간에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교육 형태에 쓰나미 같은 변화를 줄 놀라운 상황이고 그러한 의대 정원의 확대가 우리나라 산업의 건강이 되는 이공계의 붕괴라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눈에 뻔한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단순 수요 조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의사 인력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 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의 없는 의대 인력 결사 반대!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나자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반대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간호협회 등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가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고 의사들은 정부 정책이 합리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우성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먼저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이나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졸속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과연 2,000명이나 하는 그 증원이 합리적인지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에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40개 의대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히고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는 점도 중원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대학을 24개 새로 만드는 셈인데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공계 인재를 의대에 빨아들이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정부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구에서 일어났던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대표적인 의료인력 공백 사례로 보고 있지만 의사들은 인력 확충보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사실은 의사 부족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 과연 중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가느냐 아니면 경증 환자가 너무 몰려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소위 돈 되는 분야로 몰려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낮은 의료수가, 의료사고 법적 보호 등의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소아과를 이용하는 그런 시간대별의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집중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폭발적인 소아 감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과연 우리한테 정말 많은 의사가 필요한가. 정부가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은 지역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의사협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과연 그 의사만 부족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환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도시와 농촌 간의 그 의료 격차가 우리나라가 OECD에서 아주 없는 쪽에 속하는 상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역마다 빅5 같은 병원들이 다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 대립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섣부른 정부와 완강한 의료계의 대립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재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시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진료를 제때 못하고 이러니까 조금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의사를 제때 못 만나가지고 이제 그냥 급한 일이 있을 때 제때 못 만나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의사 지금 수가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도 한 사람의 그 업무가 너무 폭주하는 게라 의사들이. 그래서 충분한 연구하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정원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의사가 없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도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반갑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심장내과의 그 의사가 당뇨 환자들을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심장내과하고 저기 그거 내분비하고 틀었잖아요. 그러가 약만 이제 가가 자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사 좀 늘어가야지. 너무 없으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은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이라며 정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 이참에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에 법 제정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필수 의료 공백 사태하고 이제 의료 간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의대 같은 것들을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이제 종사할 수 있는 의사들을 좀 배출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데 여론이나 시민사회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지난해부터 심각하게 떠오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 고질적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집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공정과 신뢰가 담보된 선거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번 시간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달라지는 투개표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분야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종전까지는 투표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육안으로 투표지 혼입 여부를 확인한 뒤 후보자별 득표 수를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심사 개수기로 확인하기 전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함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구시군위원회에 업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24시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투표 용지와 관련된 선거 사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전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 형태로 바뀌는 건데요. 기존 투표 용지에는 고유의 일련 번호와 선거구, 관할 선관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2차원 바코드인 이 QR코드가 인쇄돼 있었지만 이를 세로 막대 형태인 바코드로 인쇄하게 됩니다. 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의 변화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비롯됩니다. 인가받은 보안 USB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만 있다면 투표지 분류기에 USB 포트로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수검표에서 투표 용지까지 이번 총선에서 바뀌는 모든 변화는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 차단입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영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그 상흔도 깊게 남았습니다. 투표하는 발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선 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선거가 지리멸렬의 시작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오직 유권자, 국민의 몫임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영찬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서 이제 거리나 학원으로 이제 뺑뺑이 돌지 않고 아이들을 좀 학교에서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돼서 좀 부모들이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편하게 일하고 저녁 때 아이하고 좀 시간 같이 보낼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뭐 자살 라이브를 하는 청소년 얘기도 들었고 정치인을 찾아가서 돌로 폭행을 하는 청소년들 얘기도 들었거든요. 너무 방대한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자극적인 많이 보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영향들을 미리 학교에서 먼저 교육을 시켜주고 청소년 규제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꼼꼼히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입시 제도에 대한 이제 문제. 항상 뭐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학교와 이제 그 사교육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항상 접근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항상 고민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정확하게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올해로 21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공간은 추모라는 글자가 아직까지도 철저히 지워져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5년 만에 건립된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8년 250억 원의 국민 성금을 들여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 그 어디에도 지하철 참사와 관련된 명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대형탑에는 전체 희생자 19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형물의 이름은 명상의 공간, 추모의 흔적은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위령탑 옆에는 희생자 총 32명이 수목장 형태로 묻혀 있지만 아무런 표식도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를 218 추모공원으로 대형 탑은 위령탑 또는 추모탑이라는 이름으로 변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2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일대가 추모의 공간으로 되는 걸 반대하는 인근 상인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위령탑을 위령탑이라고 제대로 불러주고 희생자 묘역을 희생자 묘역이라고 본대 이름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홍준표 시장님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1년 묵은 대구 지역의 갈등과 대립의 난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 매년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는 2월 18일만 되면 추모 행사를 진행하려는 유가족과
이를 반대하는 상인들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18일 추모식을 앞두고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 일대에는 추모식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너무나 부족함들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21년째. 하지만 추모를 위한 공간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2.18 대구 지하철 참사의 아픔은 21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지역사회는 지금이라도 그 아픔을 딛고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뭅니다. 계속해서 천혜열 기자입니다.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이라는 끔찍한 상처를 남겼던 2.18 대구 지하철 참사. 올해로 발생 21주기를 맞이한 만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참사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그리고 심각한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린 채 살아가는 부상자들에게는 그날의 상처가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지난 21년 동안 세월호 침몰을 통해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재작년 서울 이태원에서는 길을 가던 159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도 발생했습니다. 전동차를 타지 않았고 세월호를 타지 않았고 이태원 거리를 걷지 않았으면 이 사회는 안전한 사회입니까? 21년 전 대구 장로 화재 참사를 제대로 진실 규명하지 못했고 처벌하지 못했던 그 대가를 이후 세대에게 치르고 있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난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 지하철 참사의 추모 사업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남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2.18 추모공원은 여전히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로 추모탑은 안전조형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고 전동차는 아무런 보존 대책도 없이 차량 기지에 방치돼 있고 21년이 되도록 참사에 대한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사의 기억은 단지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아픔을 공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은 진짜 원인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자는 것입니다. 아픈 기억을 지우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아픈 기억을 딛고 생명,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입니다. 2.18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고 또 추모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오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를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중앙로역 기업공간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 중앙로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인 기업공간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달성군이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19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기한 연장은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 납부가 지난 8일부터 13일 오전까지 중단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직권으로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세목은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이며 수시로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도 해당됩니다. 대구 중구의 인구가 지난 2001년 이후 23년 만에 9만 명을 회복했습니다. 중구는 재개발, 재건축 완공에 따른 신축 단지 입주가 잇따르면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구 인구는 지난 1980년 21만 8천 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줄었고 지난 2021년에는 7만 4천여 명까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중구의 인구 순유입률은 10.6%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동대구 역사대 대합실 빈 공간을 공유회의실로 조성해 12인석 회의용 테이블과 65인치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이로써 공사가 설치한 공유회의실은 모두 3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중구청이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하거나 조리장과 테이블 등을 개보수하려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오는 28일까지 중구보건소 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달성군 새마을회가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연욱 회장의 연임을 승인했습니다. 정 회장은 임기 3년 동안 결혼 이주민과 청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2세 이하 외국인 어린이에게 기본 보육료의 30%를 지원합니다. 달서구에 90일 이상 살고 있는 어린이라면 최대 16만 2천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형국이라며 걱정을 내비쳤는데요.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